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은 이건 정말 두고두고 이거는 좀 비판하거나 곱씹어 볼 여지가 있고 저는 어제 제가 이제 그 감사원장 탄핵 그것만 좀 열심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렇게 허술하게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장을 이렇게 탄핵 소추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방송이나 아니면 사석에서 만나서 하면 설마 뭐냐면 이제 공직선거법 2심 받아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는 2심도 받아요. 이거는 저 법의 대상 적용 대상 아닌 걸로 막 입법을 추진해요. 그러면서 이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니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요. 당연히 고등법원 재판부가 기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넘기는 순간 그렇죠. 재판도 중지되고 이건 이미 3년 전에 합헌 나왔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걸로 받았는데 뭔 소리냐 하면서 탄핵 위헌 법률 심판을 기각하지 해주세요. 내주세요 하는 거를 재판부가 기각하면 저는 재판부 탄핵 판사 탄핵도 또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재판을 끄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서 재판부가 넘기면 그 순간 이 재판 정지되니까 중단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걸 안 받아? 그러면 그거 갖고도 제보니까 40페이지 쓰겠더라고요. 판사가 탄핵되면 직무정지가 되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없는 초식들을 쓰니까 우리 전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뉴 프론티어를 개척자 아니십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정말이에요. 새로운 걸 계속 만들니까. 특히 대한민국 법리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탁월한 걸출한 정치인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 헌법이 바꾸고 경제에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도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그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아마 그 재판부에 달려있는 다른 재판도 있으니까 그냥 무한정 놔둘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재판장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죠. 아니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건을 다른데 재배당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사건이 늦어지죠 처리가. 그러면 어쨌든 새 재판장이 오든 아니면 새 재판부로 배당되든 그럼 그때까지 들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이거 다 녹음 듣자 그럴 거예요. 녹음부 들어야 왜냐하면 서류를 보니까 다른. 그래서 그 새로된 재판장이 이거는 조금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좀 빨리빨리 좀 2배속으로 듣고 제가 좀 듣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리 어긋나는데? 그렇죠. 아니 정말 한번 선 넘기 시작하면 저는 그래서 재판사 탄핵을 어제 저는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고 엉성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 판사 탄핵 소추도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법원한테는 지금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없는 조직이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뉴 프론티어가 돼서 개척자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러다가는 뭐 지금 뭐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자기가 정치 생명이 살아있도록 유지해서 버티고 그래서 대선 후보가 돼서 진짜 대통령이 되고 100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우리 헌법에 그냥 조항으로만 존재했던 대통령의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이라는 형사 피고인이 받던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법조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소추는 못하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걸 어떻게 하냐. 내란 외환 말고는. 그렇죠. 기존 거 어떻게 재판 어떻게 되지?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도 그 소추의 넓은 의미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소추는 딱 기소만 말하는 거니까 엄격하게 해야지라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 걸출한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초식을 준비할 거예요. 딱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센 사람을 임명하고 정청래 법무장관을 임명해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있죠. 모든 지금까지 했던 거 재판 진행 중인 거 다 소추하에. 소추하. 그것도 수사지휘권이 들어가나요? 말 안 들으면 검찰이니까. 검찰이니까. 검찰이 소를 취한다. 취하죠. 그러면 검찰이 소를 취하는 순간 재판이 그냥 중단되는 거죠. 이런 깔끔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만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보니까 이거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초식들 계속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 84조인가요? 불소추 특권이 이건 그냥 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죽어 있는 조문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해당돼서 그걸 적용되는 상황이 그게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그 헌법 84조를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을 붙일 만한 정도의 논란이 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는 게 상식적인 민주주의지. 옛날에는 그냥 한 건으로 기소만 돼도 아니, 당연하죠.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 정치적 생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제가 이게 반드시 저의 억울함을 벗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통 했잖아요. 근데 문개구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면 이건 민주주의가 거의 바닥에 떨어진 거죠. 바닥에 떨어진 거죠. 껄쩍지근하면 그 법을 없애면 되겠네. 그 법을 없애면 되겠네라는 그야말로 기발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단한 저희 앵커께서 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시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전문성과 경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 탄핵이라는 것도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행정부가 결합돼 있지만 분리돼 있으니까 입법부 권력도 선출된 권력이고 행정부 권력도 선출된 권력이에요. 대통령은 선출됐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뽑은 행정부 수장인 국민이 뽑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입법부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자에서 우리 헌법이 하고 있었던 게 국회 상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권력이기 때문에 입법부 권력이 너무 정말 엉망이다. 그럼 국회 예산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과거 독재 시대에 이걸 좀 불합리하게 썼지. 또 불합리하게 겁박을 했죠. 그러니까 87년 민주화되고 지금 87년 헌법에서 이걸 빼버린 거야. 이걸 행정부의 손발은 다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행정부가 좀 과대해졌었으니까. 근데 입법부는 너무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설마 이렇게 쓸 줄 몰랐지.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되면서 지금 사실은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는 뭐 18년 박정희 독재 뭐 전두환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독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의 입법부 권력을 좀 확대하고 행정부 권력 손발을 잘라놓은 건데 지금 40년대 지금 보세요. 행정부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도 지금 쪽쪽 뺏겨가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부처 주요 부처에 정말 젊은 에이스 공무원들이 막 다 떠나고 있대요. 무슨 힘이 있어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람도 없고 국회한테 맨날 휘둘리고 뭐 저는 그래서 진짜 국회 상권 저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거 국회의원은 왜 탄핵을 못 시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오로지 스스로 사퇴의원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제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안정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당은 대한민국에 거칠 게 없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가 무슨 이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도 대법까지 가면서 4년 다 살 채우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너무 기다리는 게 좀 오래 걸리고 조금 그 가슴이 저리고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없애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정말 진짜 이제 국회 그러니까 다수당의 국회 독주와 입법 독재를 막을 헌법상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와 국회 입법부가 저렇게까지 쓸 칼이 많았는데 그 칼을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한테 막 마지막 순간에 수술할 수 있는 메스를 준다는 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그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요. 메스를 대서 잠깐 짜려는 건데 지금 그 메스를 지원했더니 그 의사가 너 기침하네? 일로 와봐. 목다고. 너 보니까 여기 종기 났네? 아니 여기 뭐 목이 물렸네? 거기를 칼로 긋고. 아니 모든 걸 다 칼로 긋겠다고 해서 사람 몸에 칼을 긋기 시작하면 그 의사가 한테 메스를 주는 권한을 훨씬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칼질을 당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자니까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을 써갖고 유명해진 분 있잖아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쓴 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남미 독재 분석하면서 한 건데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큰 게 규범이 무시된다는 거거든요. 규범.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이에요. 규범은 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규범이에요. 노음인데 두 개의 규범인데 하나가 상호 관용이에요. 관용. 상대방을 톨러레이션 해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스가 있어. 근데 메스는 정말 비상적으로 꼭 써야 될 때 쓰라고 그냥 메스가 하나 있는 것이지 그 권한을 다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도적 권한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그동안 선진 민주를 지켜왔던 규범이라는 거예요. 관용과 절제. 이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걸 다 깨버린 거죠. 상대는 악마고 CNN은 쫓겨내고 너 오지 마.
그리고 내가 저 법정 소송 비용 대줄 테니까 저 기자 때려. 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도 뉴프론티어. 그 뉴프론티어 제가 볼 때 좀 닮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 자기한테 부여된 입법부의 권한에 단 일의 절제력도 단 일의 자제도 하지 않아요. 이거 과잉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저 입법부의 폭주를 막을 견제 하나도 장치가 없죠. 브레이크가 없다면 결국은 국민 그거밖에 여론이 없는데. 뭐 걸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 여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권이 잘 못하기, 여권이 못하니까 뭐 정부 여당이 잘 못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이걸 브레이크 걸겠다고 막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위 여론이. 단 하나 남아 있는 게 주기적 선거에서 심판하는 건데. 선거도 지금 한참 그렇죠. 남았잖아요. 근데 뭐 선거가 금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죽 써가지고 개준 거 아닙니까? 표현이 조금 죽서서 이제 뭐 계란 표현은 지우고 네. 하여튼 죽서서 원래 그 저 죽을 드실 분 아닌 다른 분이 그냥 잔뜩 과식하셨다 뭐 그 정도로 순화하고요.